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들 말고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통일교는 무슨 단체길래 이렇게 정치권의 전방위 로비를 벌인 걸까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는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꼭 지켜줘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영양군 기획예산실 배상직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일단 금품 수수 의혹 자체는 전면 부인을 했는데 사의를 표명했어요? 아무래도 현 정부에게 부담을 좀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에 부산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이 이런 의혹에 연루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사실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은 뭐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네.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입장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네. 준 걸 본 걸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쨌든 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여론에 자꾸 회자되면 그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전재수 전 장관의 중요한 카드였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의 민주당 유력 후보군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뭐 이번 이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어려움을 처한 건 맞죠. 왜냐면 수사가 진행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이런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 물론 뭐 지금 후보군에 있는 분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애가 이재성 전 부산시장 위원장 같은 사람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6월이 선거기 때문에 네. 내년 1, 2월 안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예컨대 뭐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발표해서 혐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만약 혐의 없음이 되면 또 이제 출마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출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아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유력하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네. 장관 말고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정동영 장관도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에 여행을 갔었고 네. 돌아오는 길에 아마 이제 그 본인의 그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통일교 관계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전북 지역에 통일교의 뭐 책임자 비슷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네. 그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마 정동영 장관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 같고 그분이 방문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 10분 만났다. 이게 이제 정동영 장관의 해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게 전부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부인지 뭐 그 위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영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 해명 외에도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김교환, 임종성 같은 몇몇의 정치인 이름이 더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볼 때는 당장 특검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특검에 조사하던 걸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름과 김규현 의원인가 그분 두 분의 이름이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다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어떤 형태로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잠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통일교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게 이제 특검 조사를 통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희석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그거하고 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 뭐 별개의 문제라기보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받고 있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자꾸 물타기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이 사안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통일교회 로비 일을 받았고 실제 뇌물도 받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함께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치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일한 선상에서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불법 행위를 하면 종교단체도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자, 이게 이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종교단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교회를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요. 이 개별 교회들 있잖아요. 뭐 안동에도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저도 이제 목회자 아니면 목사인데요. 네. 일반 교회들은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등록만 하고 종교단체로. 근데 종교단체 이래버리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재단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체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통일교가 사업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통일교는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통일교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세계 가정평화 뭐 협회 재단인가 뭐 그래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이게 재단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사업체가 많잖아요. 일반 네. 사업체도 있고 학교 재단도 있고 병원 재단도 있고 문화예술 재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통일교가. 그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재단으로 등록을 하면 민법상에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잘못하면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재단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일교 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종교단체라고 하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반 교회들이나 이런 단체들을 해산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래서 통일교가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서 원래 종교단체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헌법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반한 거예요. 만약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네. 예를 들면 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거나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불법이 발견되면 재단은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게 무슨 특정 종교단체 예컨대 뭐 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인효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는데요. 이 사태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그냥 제 표현입니다.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효한 의원이 말씀하시면서 했던 건 뭐 우리 정치가 발전해야 되고 뭐 아주 그 예전부터 했던 말들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인효한 의원이 정말로 국회의원을 사퇴하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냥. 네.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국민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내란 얘기 한 글자도 없었고요. 비상계엄 사고된 건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국회가 타협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둔 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게 네. 이유가 된다는 게 약간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거나 연관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인효한 의원의 사태는 뜬금없는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 표명한 그 이유는
국회가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퇴한다면 사실은 300명 모두 다 사퇴해야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유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도중에 12.3 비상겸 사태와 여야 대체 상황에 사과하면서 큰절을 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뭐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라도 사과하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도부예요, 지도부.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25명 지난번에 12월 3일 날 사과하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네. 지도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게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게 정말 당 전체가 사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저는 25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대표인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당을 상징하는 분이 대표 아니겠어요? 근데 그 네.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의원들이 사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별 의원들의 진정성은 뭐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전체가 사과한다고 느끼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정말 장동혁 대표나 이 지도부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통렬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게 효과가 있지.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 또는 뭐 25명 소수 의원들이 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을 주거나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조 진윤이죠.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까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네.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쓴소리를 해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세력화가 돼서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네. 새로운 어떤 비대위 체제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희망이 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세력화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개별 의원들이나 뭐 원조 찐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은 개별적 행동으로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당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변화의 구심점이 되긴 아직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보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세를 규합하고 인원이 더 늘어나서 당에게 강하게 당 지도부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간다면 조직화된 힘으로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내부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 명의로 당내 게시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했던 의혹인데 지금 이게 1년도 넘은 사건인데 지금 다시 불거진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층의 지지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이제 당원 게시판 요 문제를 계속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 말은 윤어게인 세력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아스팔트 세력들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본인의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고 반대 세력이 있어도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춰낸들 사실은 당 통합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극우 세력들이 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강거하게 가져가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이죠. 네.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다. 즉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공천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시나요? 저는 거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0에 가깝다. 어허. 만약에 장동익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싫어해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나 윤어게인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싫어해요.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보다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천을 줄 수가 없고요. 이제 만약에 비대위 2차제로 가거나 아니면 장동혁 지금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대표를 유지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6시 28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는데요. 영양군 기획예산실 배상직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네. 이번에 담당자로서 이번 성과에 대한 소감 어떠신가요? 네, 먼저 영양군에 보내주신 따뜻한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기금 120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과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영양군이 인구 최하위 지자체이자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번 성과는 안전이 일상이 되는 고장
사람이 모이는 역량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희망찬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낍니다. 이번에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과 경쟁해서 네네.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요. 영양군의 네. 투자 계획이 특히나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역 현실에 맞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구 유입 효과를 최우선에 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농임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와 자연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를 핵심으로 제안한 것이 경쟁 지자체와의 뚜렷한 차별점이었습니다. 지역 수요를 정확히 짚어냈고 정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 구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6년 영양군의 투자 계획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양군이 특히나 이 두 요소에 집중한 이유는 뭘까요? 네, 영양군은 지난 20년간 청년 인구가 63.7%나 감소하는 등 청년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네,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는 폐교된 이밤 중학교를 활용해 농촌현 안전교육 거점으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농기계 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민, 학생,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생활안전, 재난 대응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 실제 생활 속 안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경북소방본부, 영양소방서, 경북농업기술원이 함께 기획 검토하였으며 특히 소방 분야의 현장 자문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센터 조성의 안정성과 실효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전교육센터가 학생이나 소방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영양군의 생활 인구 확대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걸로 보시나요? 네,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는 교육을 넘어서 영양군의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네. 소방공무원 상시학습 과정과 학생, 교사 대상 안전취업 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수요가 확보되면 많은 교육생들이 3에서 5일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 숙박, 소비가 이루어져 연간 약 1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 영양군에 대한 호감과 익숙함이 형성되면 귀농, 기초 및 은퇴자 정착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정주 인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주 여건 개선일 텐데요. 영양 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이나 영양형 그랜드파크 같은 이러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시나요? 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영양군에 유입된 인구가 실제로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네. 우선 영양 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정착민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양 그랜드파크 조성 사업은 정원 조성과 도심 공원화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의성과 지역 매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외부 인구 유입은 물론 기존 주민의 이탈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단기적인 유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년과 농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던데요. 이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청년과 농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청년들이 영양군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용농 지원센터를 구축해 청년 농업인이 기업형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농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양의 고추 산업 특구와 농산물 가공 기반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농지 임대,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120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텐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각오와 또 영양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확보한 120억 원은 영양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를 비롯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영양군이 전국적인 농촌교육 거점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게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영양군이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기획예산실 배상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지역마다 경쟁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쟁 고조가 좀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 진행된 안동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나 네. 지난 10월에 권기창 안동시장을 홍보하는 노래가 SNS에서 유포가 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권기창 안동시장을 좀 노골적으로 치켜 세우는 일명 시장 찬양가가 이 SNS 등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저도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노래로 연결되는 링크를 또 전달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 권 시장을 찬양하는 듯한 시장님과 이라는 제목이고 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햇살 비추는 우리의 도시 안동, 희망의 길을 여는 따뜻한 손길, 이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이런 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을 홍보하는 곡이라기보다는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좀 미화하는 찬양가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걸 권기창 안동시장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22일 이 부산 해운대에서 1박 2일로 열렸던 안동시설관리공단의 이 워크숍에서 이 노래가 재생이 됐는데 당시 이 권 시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간부급 직원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당시 워크숍에서 50명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은 아니고 소수 인원이 모여서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이 권 시장 쪽에서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노래가 만들어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면 안동시 네. 공무원이라는 건데 공무원들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뭐 공무원도 있고 이 공기업 직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에 이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인가 라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또 이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을 욕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숙청당할 수 있다. 이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이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북한의 이 지도자를 지칭하면서 김정은 찬양가 같다라는 이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뭔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선관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현재 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동시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제보받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이 광고나 인쇄물, 녹음 등을 배포, 전달,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가 배포됐던 시기가 선거일 120일보다는 많이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엔 해당되지 않는데 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이 특정한 후보를 만약에 홍보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거나 네. 이 관계에서 공기창 안동시장이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이 공무원이 만약 연루가 됐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선관위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또 무관하게 이렇게 단체장 개인을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에서도 여러 번 벌써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7차례나 있었고, 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 활동만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아무래도 다른 도전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책과 공약 또 행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호감을 얻으면 저절로 인지도나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조가 이미 좀 7월부터도 시작됐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안동시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이 시민 1,015명을 대상으로 시정 운영 평가를 1: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시정의 행정 수요와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이런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도 물었습니다. 이 결과가 이 시정에 반영하는데 내부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로 좀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이 공기창 현 시장을 좀 이 부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의아한 지점이긴 한데 그런데 안동시가 직접 나서서 시장에 대한 평가 조사는 할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 공기창 안동시장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원 시장을 홍보하는데 좀 사용된 곳이 있어서 좀 의구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공기창 서포터즈라는 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정평가에 긍정적이다, 압도적이다, 안동 살기 좋다는 민심이 9할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공기창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과 선거에 승리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도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현직 시장이 직접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위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되는 외곽 조직이 벌써부터 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일까요? 11월에 접어들면서 차기 안동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뉴스메타라고 하는 언론사의 의뢰로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행했고 안동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권기창 현 시장이 32.9%, 이 공강택 도의원이 21.1%, 이 김대일 전 도의원이 14.6%, 이 김명호 전 도의원도 8.9%, 그 외의 인물이 8.7%, 없음과 모름이 12.8%로 나왔는데, 요 설문조사에서 이 권기창 안동시장의 시정평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고, 네. 50.8%가 긍정, 37.4%가 이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 여론조사들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 차기 안동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선택지가 권기창, 권광택, 김대일, 김명호 이 네 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말이죠. 이게 제1야당 후보만 근데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조사의 좀 의문점인데요. 해당 여론조사가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맞으나 다른 정당 후보군이 아무도 또 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걸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10월 22일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5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전체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여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군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이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 여야 모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요때는 권기창 현 안동시장의 이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기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진행했던 여론조사가 이 특정한 정당 소속 그 무소속 후보군도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지 않고 지나치게 좀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더 과열해질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한 두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 싶은데요. 저도 오늘 또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문자 메시지, 이 권기창 서포터즈라고 하는 단체 번호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기창 안동시장을 선택해달라.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권기창이 만들겠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현 시장과 전혀 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매우 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동시 의회 그리고 언론 유권자분들께서 이 시정과 공정한 선거를 기준으로 잘 판단하려면 여론조사가 편향적이지 않게 진행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직선거법 또는 이 선거 전에 현직 공직자와 직접적으로 좀 연결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이바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안동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이 조사의 문제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